새누리당에서요, 안철수 신당이 뜰 조짐이 보이니까 위기의식이 좀 생겼나 봅니다. 자, 중진들, 명망가들 험지로 출마하라는 얘기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나왔던 분위기는 네가 가라 험지입니다. 왜 우리한테만 대표나 최고직들은 안 가면서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 바뀌어가는 기류도 있습니다. 영상 준비한 것 보시고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당과 전혀 상의 없이 본인의 의사로 그래 했는데 기왕에 하는 거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뭐 해달라 하는 그 요청을 또 하는. 좋은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나한테 요청이나 요구가 없었으면 제일 좋겠다. 한강의 기적 이후에 부산의 기적 한번 만들어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금지입니다. 경선하시는 분도 많고요. 종로라고 하는 것은 서울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역구가 결정이 된 만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 서초의 딸 조윤선이 새 시대를 만드는 동력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이제 지명도가 높은 정치인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정치인들 관련된 얘기를 봤는데, 자, 눈에 띄게 안대희 전 대법관입니다. 자, 부산 출마, 부산도 험지다 이런 의지를 계속 밝혀왔는데, 오늘 김무성 대표와 독대를 한 이후에 조금 달라지는 것 같죠? 네, 오늘 김무성 대표가 오후 1시 40분에 네. 여의도의 한 곳에서 이 안대희 전 대법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안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지명도라든지 인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네. 네, 이런 뜻을 전달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안 전 대법관은 검토해보겠다, 숙고해보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요, 안대희 전 대법관은 약간 바뀌는 기류가 있습니다만 아직 뭐 확정됐다 할 수는 없는데 박성훈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네. 전반적으로 네. 지금 영상도 봤지만 난 출마할 계획이 없다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 난 서초의 딸이니까 서초에 계속 나가겠다는 조윤선 의원처럼 전반적으로 공감이 잘 안 생기네요. 네. 네. 사실 제가 볼 때는 당 지도부로서는 특히 수도권에서 이제 안철수 신당 바람이 네. 야권 전체가 어떤 바람이 커지면 네. 지금 새누리당 후보가 사실 당초 생각했던 것처럼 야권 분열에도 불구하고 낙승하기 어렵다. 네.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서 지금 계파를 초월해서 나선 거지만 네.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중요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사무실 내고 자기 또 지역에 가서 유권자들에게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기 전에 예를 들어 안대희 대법관의 경우도 좀 더 진작에 당 지도부가 네. 그런 부분을 어떤 서울 출마를 권유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특히 지금 김황식 전 총리는 지금 정치 자체를 할 생각 자체가 본인은 별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몽준 전 시장도 마찬가지 지금 내가 총선에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만일에 당이 총력적으로 어려울 때 어떤 네. 이 여건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예를 들어서 안대희 전 대법관이나 또 저런 정몽준 전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결심을 할지는 좀 지켜볼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수진 차장께서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 이제 전화를 밀착 취재를 계속 해오셨는데 일단 지난주 월요일이잖아요. 그때 부산 출마를 선언하기로 했었지만 일단 미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안대희 대법관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부산의 해운대에 사무실을 냈지만 꼭 여기에 나간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사무실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왜냐면요,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 생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신이 어디에 낸다고 해서 반드시 그곳에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된다고는 생각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제가 요즘에 여야의 총선 준비 상황을 보면서 가장 흥미롭게 듣고 있는 단어가 바로 험지입니다. 네. 네, 서울 종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 강경파들은 지금의 현역 의원인 정세균 전 대표를 향해서 서울 종로는 험지가 아니니 다른 곳으로 바꿔야 된다고 요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새누리당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경우에도 또 이번에는 내부에서 이 험지가 아니니
다른 곳에 나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서울 종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여야 모두 이 서울 종로가 험지가 아니라는 게 되기 때문에 이 험지가 좀 어떤 기준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네. 김황식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라는 것은 국정의 2인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각을 사실상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선출직 국회의원에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국무총리로서 국정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 이제 몇 해 지나 초선 의원으로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좀 격에 맞지 않거나 형식이 맞지 않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자, 박상훈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안대희 전 대법관, 대검 중수부장으로 국민검사라는 호칭을 받을 만큼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의 구현을 위해서 정면 돌파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부산 너무 쉽지 않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소리냐? 부산 경선 안대희 전 대법관 정도의 지명도로 쉽지 않다. 현역 의원들도 계속 있는데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 어떤 선택을 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네. 해운대는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 네. 다른 지역, 예를 들어 부산에 조금 더 네. 야권세가 강한 네. 서부 경남이라든지 이 경남 쪽에 가까운 이런 어떤 걸로 옮기거나 아니면 네. 서울까지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네. 아니래. 만에 하나 저렇게 사실은 저기 지금 나온 여권 후보들이 간단한 경쟁 후보들이 아닙니다. 다 그 나름대로 득표력이 지역 기반도 탄탄하고 네. 이런 데서 만일에 김황식 전 총리가 왜 서울시장 경선에서 그 정몽준 후보하고 친박들이 지원했지만 붙었다가 네. 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얼마나 사실은 정치적으로 민망해졌습니까? 네. 만에 하나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보다는 당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데에 적극 나가서 본인이 정말 용기 있게 가서 도전하고 하는 것이 당선됐을 때에도 더 어떤 의미도 크고 네. 설사 안 좋은 결과가 나더라도 본인은 어떤 당을 위해서 할 도리를 다한 이런 어떤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일단 해운대가 이제 부산의 강남이라고 불릴 만큼 소득 수준도 없기 때문에 공천만 받으면 거의 100% 당선이잖아요. 새누리당 후보는 되죠. 그렇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검사 안대희가 과연 쉬운 선택을 할까에 대한 좀 그 의문을 좀 주셨습니다. 백성훈 변호사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공감이 별로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당 지도부는 쉬운 곳에 나갈 것 같고 이름이 좀 있다고 명망가들더러 험지에 나가서 싸우라. 이것 때문에 좀 울림이 좀 작다 그러는데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원래 네. 자기 지역에 나가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상황이니까 그걸 이제 뭐 새누리당 내부에서 보면은 아니 본인은 그냥 영도 그 주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나간다고 하고 험지로 나가지 않으면서 네. 다른 이제 뭐 중진들에게는 뭐 결단을 해서 험지로 가라라고 하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 네. 그런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뭐 친박과 김무성 대표와의 사이에서도 그렇고 계속 서로 논란이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뭐 서로 일단은 물론 뭐 김무성 대표가 서울 출마하겠다라고 하면은 더 힘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네. 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또 지금까지 영도구 주민과의 그 약속도 있는데 거기서 또 마음대로 또 바깥으로 나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또 명분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내부적으로 좀 잘 합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불출마 선언한 의원이 있죠. 역시 부산의 지역을 둔 문대성 의원인데요. 기억하십니까? 태권도로 금메달을 땄던 IOC 위원 출신의 문 의원. 그런데 불출마 선언하면서 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직접 목도한 현실 정치는 거짓과 비겁함, 개인의 영달만이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정치 행보 중 저의 시행착오와 부덕의 소치로 인해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네, 문대성 의원 저렇게 90도로 고개 숙여 사죄를 하면서 정치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자신이 몸담았던 그 4년간의 국회를 대단히 비판적인 말로 평가하면서 떠났군요. 네. 오늘 또 정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네. 이러면서 일종의 고해성사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김태호 최고위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할 때도 역시 정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대성 의원의 경우에는 이 정말 돌려차기, 정말 화려한 돌려차기가 저는 지금도 뇌리에 생생한데 네. 이 19대 총선 때 국회에 들어와서 아주 화려하게 들어왔습니다만 곧장
이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면서 탈당도 하고 다시 복당도 하고 굉장히 부침이 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생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여간 출마하지 않는데 내 지역구에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출마했으면 좋겠다면서 특정인이 자신의 뒤를 이어줄 것까지 당부하는 특별한 모습이 등장했네요. 잘 없는 모습인데요. 사실 그 허남식 전 부산시장은 부산에서 인기가 상당히 높고 그 또 저 지역에 이미 출마 의사를 가진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만일에 경선을 붙거나 네. 할 경우에도 모양 구기면서 어떤 네. 물러나는 모양보다는 네. 본인의 어떤 현재 그 정치적 한계 이런 걸 느끼면서 앞으로 체육인으로서의 그 어떤 길을 걷겠다라는 이런 표명을 하면서 그 명예로운 후퇴의 말하자면 호남식 전 시장 같은 네. 어떤 중량감 있고 어떤 득표력 있고 훌륭한 분을 어떤 모신다 이런 것으로 본인이 물러나는 그 정당화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무 이제 쓸쓸한 얘기들, 섭섭한 이야기들, 편치 않은 소식이 모아졌는데 여야 의원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캐롤을 불렀다는 이 장면 간단히 보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 가운데 있고 심상정 대표도 보이고요. 나경원 의원, 다양한 의원들이 보입니다. 야당에서 서영교, 송호창, 한정혜, 전정희 의원이 보였고요. 자, 저렇게 노래할 때 모습만 보면은 평안한 모습들인데, 자, 저 녹음실을 벗어 나오면 여야 모두 아주 강하게 붙어서 싸울 텐데, 자, 저런 모습. 무한한 세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긴 사마라의 끝에는 맑은 하늘.